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건축을 할 때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는가? 아까 조금 전에 세 단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집을 필요로 할 때 동네에서 집을 지어본 사람을 찾아가거나 부동산을 찾아가서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대부분의 순서죠.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건축, 즉 집을 지을 때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사회자 말씀대로 뭐 의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은 건축사에 의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건축을 하는데 이윤과 관련되는 상대자는 상당히 상담자로서 어렵습니다. 가장 건축주를 이해할 수 있고 이익에 관한 문제가 내한테 가는 이익이 내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공자는 기본적으로 시공의 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시공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부동산 시세에 관한 것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 시공, 감리, 분양 모든 것을 토탈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건축사는 이윤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잘 설계해서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말씀 중에 용역 그런 단어 쓰는데요. 네. 우리가 의사한테든 변호사한테든 대가를 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거는 용역비를 주지만 우리가 전문가에게는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죠. 아, 대가. 네. 좋은 표현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건축사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사를 만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대중은. 그렇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예. 일단은 주변에서 물어보면 되는데 설계를 누구한테 맡겼나 모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건축주들 다 그래요. 저는 주변에 이제 건축주들이 건축사를 소개시켜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물 짓고 싶으면 지어본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되면 그분이 어떻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전체를 핸들링하는 사람이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건축사의 교육 과정 자체가 공공복리에 관한 것을 구치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람들은 이런 정도 아니라 건축쟁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창작 본능이 상당히 뛰어나서 건축주보다 내 집을 더 아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개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개발이 되는 지역을 보면 처음에 어떤 소양을 가진 분이 그걸 스타트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집 주인에게 물어서 그 다음 그 골목이 대부분 바뀌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건축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소양을 가지신 분이 동네에서 집을 한 채 잘 지어두면 그 골목이 전체적으로 소양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골목에 조입해 있는 집들은 이게 내 집만 보게 지게 되면 내가 상당히 이익 보는 거지만 동네 전체를 봐도 손해보게 되고 내 집도 손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에 관한, 도로에 관한 걸, 골목에 관한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계획하고 이렇게 설계도 하고 해야 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를 상당히 높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 건축에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죠. 예. 그 내용을 좀 사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모두 강연 중에 파리 에펠탑 얘기 좀 했지만 그런 건축 문화적인 것보다는 실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건축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건축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체면 때문에 내가 돈이 있느냐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하다 보면 제가 만나보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보통 가장들이 남자들이 사모님들 부인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가장 많이 알거든요. 맞아요. 예. 여자 말을 근데 들어줘야 저는 됩니다. 그 남편분들 말을 못하게 네. 합니다. 바깥 양반이 왜 신경 써요 집을? 근데 이제 그분도 많은데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못하게 하는 남자들을 왜 하냐면 남자 말씀을 보통 이제 그 바깥에 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설계수정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꾸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고려될 사항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전 과정에 통해서 범위들을 신뢰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 입주하는 시기라든지 또 자기 가족 구성원의 그 환경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그 가족 환경 구성이 되든 겨울 공사 되든 여름 공사 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놓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능력이 될 때 내가 10억짜리 집을 짓고 싶으면 10억의 능력이 됐을 때의 고려사항인데 내 능력은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하는 욕심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분수를 지켜야 되겠네요. 집을 짓 때도. 결국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금의 그 자금의 능력이지 그런가요? 건축의 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은 10억짜리 집이 좋고 5억짜리 집이 나쁘고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건축주만 잘 만나면 아니 건축사만 잘 네. 만나면 5억이라도 10억보다 더 좋은 집을 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이왕주처럼 그렇긴 한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건축주 만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좋은 건축사를 만나야 되고 아, 좋은 시공자를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네요. 좋은 건축주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건축주라는 것은 어떤 건축주를 의미할까요? 지금은 상업적인 게 많은데 그거를 또 좋은 건축주는 뭐냐면 그분 스스로도 그 설계자를 속이거나 시공자를 속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물론 좋은 건축사는 건축주를 위한 좋은 건축을 해내는 그런 분이시겠고요. 뭐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건축사들이 무슨 오류에 빠졌냐면 나는 좋은 건축사라서 항상 건축주 편이야 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사를 신뢰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뭔가 신뢰를 갖기 위한 프로세스 같은 거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 거 있어요 혹시? 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화를 오래 하는 게 필요한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주를 만나면 예. 건축에 대한 인문 사회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래 하게 되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건축주 만나면 아침 10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저녁까지 얻어먹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저녁 얻어먹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커피숍에 만나서 커피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하나 줍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걸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좀 알아보라고 주변에 그런 신뢰가 아주 중요하고 또 건축주에 대한 건축에 관한 건축주의 그 일반적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건축주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 맞춤형의 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예, 건축주도 이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이 많거든요. 말 안 하잖아요. 뭐를 속이려 합니다. 속이려고 자꾸 숨기려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가구도 많고 뭐 냉장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알려줘야 사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자꾸 이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자기의 비밀인가 뭐 이런 거를 예. 비춰내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뭐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건축주한테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계세요 집안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뭐 5년 또 못 살 분이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런데 이 집은 50년 100년을 사는데 그렇죠. 50년 100년의 집이 5년 사시는 분한테 묶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하는 게 좋다. 가족 구성원에 간다면 하는 게 좋다. 이런. 예.
네, 오늘 강연은 다른 일반 강연과 달리 매우 실제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좋은 건축주 의식을 가지신 분이 좋은 건축사를 만나서 건축을 의뢰하게 되면은 실제 설계비는 어느 정도로 대가를 그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용역비가 아니고 대가라 했잖아요. 네. 모든 전문가들은 내가 한 만큼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중에 항상 물건을 사왔고 아파트도 지어진 거 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깎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갖고자 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설계비 대가가 공사비에 보통 2에서 7%인데 보통 한 5% 정도 되죠. 추적하자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깎으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2% 내지 5%의 설계비가 100%를 좌우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내가 필요한 걸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이 설계 도면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공사비를 알 수 있게 되고 저분이 얼마나의 품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내가 그 대가 준 만큼의 이익보다 훨씬 90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죠? 선생님, 설계비를 깎으려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정당하게 인정을 해주고 능력을 검증했으면 그에게 이제 대가를 좀 잘 지불해줘서 오히려 좋은 결과물을 요청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허가를 내게, 허가 도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필요하는 만큼의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는 건축주가 10억이 들든 5억이 되든 시공자가 뭐 3분의 1을 이윤을 듣든 관계없죠. 뭐 만약 국가는 국민의 안위에 관한 것만 기준을 삼죠. 그래서 그까지가 되어 있고 보통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 추정이 불가합니다. 네. 그래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양심 있는 시공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네.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건축 법대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일 나쁜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가장 낮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건축법은 기본이죠. 네. 기본적인 거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법은 우리나라 헌법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데 예. 건축법은 국민의 공공복리 때문에 사유재산을 조금은 제한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를 제한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건축법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준을 요구하죠. 그 이상에 관한 퀄리티는 건축사에 대가를 줘서 그에 대한 것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결국은 좋은 건축주라고 하는 것은 소양을 갖춘 건축주가 국가에서 정한 그 건축법의 기준 이상의 건축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더 질롭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근래에 만난 건축 중에 제가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뭐냐면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 적을 짓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많이 지고 있는데 그냥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젊은 친구들이 요새 아파트가 비싸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전세도 살 수 없고 월세도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하냐면 사회에 나가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젊은 친구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을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집과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분들이 좋은 건축주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새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결혼들도 빨리 안 해가지고 집은 떠나야 되고, 그렇죠? 혼자 사는, 그렇죠? 저는 이래 봅니다.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집에 입주하는 분들 보면 돈 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들어와 있는데 두 분은 뭐냐면 이 집에서 살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사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있다 보면 집이 좁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집들 보면 방 한 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삿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침대라든지 그 다음 필요한 거 가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임대를 해줘요. 아, 빌리면 되고 또 물건 많잖아요. 방 작은데 물 놓을 데 없잖아요. 창고를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창고에 이렇게 넣기도 해요.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학생들 가르친다 그러면 내 방 안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공동의 이제 저 방이 하나 있어요. 미팅룸이. 거기에 가외해도 되고 또 다들 외롭기 때문에 거기에 놀러오게 되면 월드컵 한다 이러면 다들 거기 들어와서 저 TV 시청도 하고 커피도 같이 먹고 담소도 하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일으키는 뭐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그 집 안에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지금 건축 허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일단 최소의 기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과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는 도면을 이제 건축자들이 그리게 되는데요. 그 건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그 TV에 많이 나오면 사람이 길이 막혀 다쳤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권입니다. 이웃집하고의 공기에 관한 문제, 환경권. 두 번째는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그러면 집 무너지는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고를 보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피난을 못 가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무너져서 죽는 경우는 사용을 못한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자물쇠 잡혀 있거나 뭔가가 잘못 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규정.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국가가 에너지 좀 많이 까고 있잖아요. 그에 관한 그래서 안전, 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 그게 주로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조충기 건축사님 모시고 건축에 관련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실제 시공자를 어떻게 찾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